generally we call this the pilot station and the co-pilot gunner station. 아무래도 측면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 저 같은 밀덕이 좋아할 만한 거,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에 갔었던 오토살롱보다 제가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여기 모여 있다는 거. 아, 뭐 장갑차도 차고 전차도 차잖아요. 채널 컨텐츠가 차량이니까 오늘 또 이런저런 기갑 차량들과 그리고 무기, 밀덕 이런 것들 전시해 보면서 한번 같이 둘러보고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고 그럴게요. 자, 들어오자 보이는 게, 야, 아, 견마형 로봇이라고 부르죠. 이런 거를 계단을 올라가려나 봐요.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스카이넷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스카이넷. 저런 애들이 막 수백 마리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류를 멸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곳은 바로 S&T.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S&T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S&T가 바로 예전의 대우정밀입니다. 그래서 국산 개인화기들 K1 기관단총, K2 소총, 군대 화기 중에 K자 붙은 화기들을 다 이 S&T에서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형이 좀 달라 보이지만 이렇게 K2도 개량형 카빈형으로 만들고 K3랑 M60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관총 하나가 새로 나왔거든요. K3로는 화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여기는 K6를 쓰기에는 여기 또 너무 무겁죠. 그래가지고 M60급의 그 정도 다목적 기관총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개발된 게 바로 이 K16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T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총기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다산인데요. 해외에서 이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AKM이나 아니면은 AR-15 계열 총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M4나 아니면은 AK 계열이나 그런 식의 총들과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AK 들고 AKM을 이렇게 직접 들어보기엔 또 처음이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기아가 우리나라 육군에 다양한 기동 차량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바로 K151이죠. 그냥 간편하게 말해가지고 한국형 험비라고도 말하기는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썼던 게 뭐 레토나 많이 썼었고, 아니면 렉선 같은 거를 개조해서 쓰다가 좀 더 본격적인 고기동형 차량으로 나온 게 바로 K15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봤던 K16이 뭔가 이제 자동화된 포탑에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털의 사수들이 자신의 몸을 노출시켜 가지고 기관총을 잡고 그만큼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었지만, 센서가 발달되고 그리고 제어 기술이 발달될 만큼 더 이상 사수가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RCWS죠. 말 그냥 간단해요.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조작을 함으로써 안전하게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밀덕이라면은 모든 밀덕이 좋아하는, 미쳤다 이거. 밀덕이로만 픽업. 포탑을 조준하고 차체를 돌리는 것까지 구현되어 있고, 발사할 때 반동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티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보빙턴에 있는 거. 네, 보빙턴에 있는 1315 차를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현도도 그렇고 지금 조작도 그렇고 너무 놀라울 정도로 멋있어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도색은 원래 안 돼 있는 건데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보빙턴 박물관에 있는 네. 사진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패턴까지도 재현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거고요. 네. 보시면 아무튼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색 사이즈는 1:8이에요. 네네네. 1:8이고 풀메탈이고 무게는 한 60kg 정도. 60kg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 봐도 약간 무게감이 그렇죠. 느껴지네요. 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좌수 접시고 네네. 하시고 장전은 돼 있나요? 네, 장전은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훈련용으로 따로 나온 제품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왼쪽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희 육군에서 그 워리어 플랫폼 장비가 네. 얼마나 사격에 도움이 되는지 네. 설명해드리는 네. 체험시켜드리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리얼한데요. 시뮬레이션과 결합돼가지고 병사 개개인이 모션인식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자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속에서 움직임을 구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투훈련 세트를 만들어 놓지 않고도 이렇게 몸에 장비를 착용하는 걸로만 전투훈련을 할 수 있는 되게 신선한 시스템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여기 계십니다.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만나뵐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노예입니다. 이것 보세요. 야, 역시 또 키를 보면은 셀렉트론이죠? 네, 셀렉트론. 셀렉트론 어떤 회사인가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오퍼 업체인데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국에 있는 이제 무기 체계나 이런 거를 네. 한국에 이제 납품할 수 있도록 이제 중간에 유통 과정을 맡고 있는 업체. 네. 생산은 안 하고. 예, 생산 안 하고 이제 오퍼만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방산업계의 상사 같은 그런 예, 맞습니다. 그런 그렇게 해서 느낌이죠. 한국에 납품했던 헬기 같은 것도 있고, 네. 폭탄류도 있고, 주로 했던 건 이제 야간 투시경. 야투경. 네, 지금 육군에서 사용 중인 야간 투시경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저희 거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야외에 다양한 기갑 차량들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K2 전차가 이렇게 야외에도 전시되어 있는 모습. 그 K2 전차를 보면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사각형 판들이 달려 있죠. 전차 측면에. 전차라는 물건이 뭐 당연히 방호력에 몰빵을 한 물건이긴 한데, 이 전면 장갑에 방어력이 몰빵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측면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측면은 장갑의 두께를 늘리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흔히 밀덕된 도시락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반응 장갑을 장착해 가지고 대전차 화기로부터 방호를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반응 장갑에는 이제 활성화 반응 장갑과 비활성 반응 장갑이 있는데, 활성화 반응 장갑은 이게 대전차에게 여기 맞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폭약이 터져 가지고 그걸 튕겨내는 그런 식이고요. 근데 그거는 주변에 있는 기물이나 아니면은 같이 작전을 전개하는 보병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잘 쓰이지 않고, 요즘에는 이렇게 비활성 반응 장갑을 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K1이나 K1A1과는 조금 다르게 저렇게 사통장치나 아니면 전차장 조준 장비가 훨씬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K21 보병 전투차가 있네요. 40mm 주포를 탑재하고 있는 K21 보병 전투차 가까이서 보니까 전차에 비해서 좀 왜소하다 뿐이지 이 40mm도 주포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보병 전투차가 왜 보병 전투차냐, 그냥 장갑차가 아니라 왜 보병 전투차라고 부르냐, 이 장갑차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장의 택시라고 부르는 APC, 그리고 전투를 함께하는 IFV, 병력 수송 장갑차와 보병 전투차로 나뉘는데요. 기존의 K200 같은 경우에는
보병이 하차하고 나면은 특별하게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없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달려있는 기관총으로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일선에 서야 됐거든요. 그럴 바에 장갑차에 포탑을 달자 그래가지고 개선돼서 나온 게 바로 이 보병 전투차입니다. K200이 바로 APC 병력수송 장갑차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화생방 정찰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합장치 달고 CBRN 상황에서 내부에 있는 승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주포 K9이 여기 있네요. 그 우스갯소리로 기아차가 만든 K9 세단보다 K9 자주포가 더 많이 팔렸다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폴란드가 K9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그 말이 진짜 사실로 돼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K239 천무 다련장, 미군이 개발했던 MLRS를 한국형으로 개발을 한 거고, 그리고 기존의 그 궤도 차량과는 다르게 얘도 차륜형으로 개발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와 유사한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하이마스보다 조금 더 화력이 좋습니다. 탑재하고 있는 로켓 수가 기존에 있던 MLRS와 동일한 12발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화력 덕후인 우리 포방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템이고, 되게 천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천무는 이제 12연장 로켓으로 최대 사거리는 80km, 항속거리는 450km고 저희 최대 시속은 80km까지 나와요.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탄으로는 4가지 탄총이 있는데, 고폭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60cm를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MLRS 2여탄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사용하는 탄을 저희한테 호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탄입니다. 기존에 있던 MLRS, 저희도 운영하고 미군도 운영하는 그 MLRS 탄약을 그대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고, 포도 있어가지고 이게 탄약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좀 편하게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비호복합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자주대공포고, 기존에는 이 자주대공포라는 시스템이 좀 현실과 맞지 않지 않냐, 냉전식이면 모를까 이런 야전 대공 장비로 딱히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소리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드론의 시대가 됐죠. 드론의 위험이 가속화되고, 그런 드론을 하나 잡기 위해서 미사일을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 자주대공포 시스템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기관포로만 잡으면은 사정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관포를 메인으로 했던 비호에다가 대공 미사일까지 달아가지고 비호 복합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야전 방공 시스템인 천마, 그 옆에는 미군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빈약하다고 볼 수 있는 어벤져 야전 방공 시스템이고, 왜냐면은 미군은 어차피 어떤 전장 환경에서든 제공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비호나 천마 저런 것처럼 야전 방공 시스템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하늘은 미군 거니까요. 그나마 구색 맞춰가지고 하나 나와 있는 게 이 어벤져 방공 시스템인데, 험비에다가 스팅어 미사일을 이렇게 포탑에 8개 달아놔가지고 정말로 기초적인 방공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던 MLRS,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하이마스의 원형이 바로 이 MLRS죠. 탄약 한 발 한 발이 축구장 3배 넓이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제압을 하는 목적으로 썼다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더 전자장비도 좋아졌고, 그리고 유도 능력도 향상이 되면서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 제압보다는 한 발 한 발당 그 유도 능력을 살려가지고 상대방의 지휘부나 아니면은 탄약고를 빠개버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도 능력과 치고 빠진 능력을 더 살려낸 하이마스가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미군의 팔라딘 자주포가 있네요. 팔라딘도 마찬가지로 약간 어벤져 시스템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군은 공군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포병 전력이 상대적으로 살짝 빈약하다는 게 아니라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포병 몰빵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개량을 해나가고 더 발전시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거의 탑을 먹는 미친 자주포를 만들어냈고요. 미군은 개량을 정말 조금씩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면서 큰 개량을 하지 않아가지고 뭐 화력 면에서나 그리고 지속 사격 능력에서나 사거리 면에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럼스펠드, 만약에 그건 럼스펠드 아저씨가 그렇게 좋아했던 신속 대응군을 뿌리는 그 주축이 바로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인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장갑차 중에 하나예요. 신속 대응군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 전쟁이 벌어지던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양성한다고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장갑차를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신속 전개를 하고 배치를 하고 일단 그 상황이 끝나면은 사실 얘를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거든요. IFV가 아니고 이제 병력 수송 장갑차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 스트라이커 여단 그리고 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면은 결국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전투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IED나 그런 거에는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얘보다 장갑이 빈약한 M랩보다 하부에서 터지는 그 폭발을 이겨내는 능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래저래 좀 말들이 많았던 스트라이커 장갑차고, 와, 여기는 블랙호크 다운으로 유명한 그 블랙호크입니다. 미군이 운용한 대표적인 수송 헬기고 정말로 다양한 파생형이 운용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영화에 보면은 미군 헬기라고 하면 나오는 게 바로 이 블랙호크죠. 근데 이렇게 완전 개방해 놓고 탑승할 수 있게 해주네요. 블랙호크에 탑승해 볼 수 있는 날이 다 오네요. 이 블랙호크도 운영한 지 굉장히 오래된 헬기지만 계속해서 현대화 개량을 했고, 지금 콕핏을 보면은 이렇게 글래스 콕핏으로 계기판보다는 이제 통합된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도어 건너 사수 자리인데요. 이쪽에 수송헬기 전용 기관총인 GAU-18이나 GAU-21 그런 걸 거치해가지고 이렇게 도어 건너가 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흔히들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를 초코파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저게 바로 롱보우 레이더입니다. 아파치, 현대 아파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고, 지상의 다중 목표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파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이제 감지가 가능한, 정말로 이 아파치를 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장비가 저기 달려있는 롱보우 레이더 초코파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Hello sir, are you pilot? Yes. Wow. Can you introduce Apache Longbow? Yeah. So this is actually the H-64 Echo Guardian. Guardian. Rotary wing, obviously basic. You got main rotor, tail rotor, tandem seating, front and back. But generally, the pilot station is in the back, and the co-pilot gunner sits in the front. The reason being, gunner is front. Yep, the co-pilot gunner sits in the front because you have an extra computer here. So you can see in the back you've got 2 screens. In the front you have 3 screens, and that computer in the middle helps you target with the weapons. And then in the back seat, since you sit a little higher up, you get a better view. So generally we call this the pilot station and the co-pilot gunner station. Standard loadout, as you probably already know, you got Hellfire missiles. Each of these racks can hold 4 missiles, 1, 2, 3, 4. 2.75 inch rockets, and then a 30mm cannon. Very nice. Thank you. So cool. Thank you, sir. Yeah, thank you.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즘에 뭐 카밋이라든지 아니면 모터쇼 이런데 가가지고 이런저런 뭐 차들 보여드리고 뭐 썰도 풀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보다 차보다 여기에 있는 장비들, 군용 장비들, 기갑들 그리고 무기들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전차도 차고 장갑차도 차라고, 뭐 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런 밀리터리 쪽에도 관심 있는 분들 많으니까, 기회가 되면은 뭐 앞으로도 좀 밀덕 영상도 좀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널 썬더버드 특별 편성으로 뭐 전차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거 좀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려나? 그래서 차 말고도 좀 다양한 것들 보여드리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타자가 우리 집 고양이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야 고양이 영상 올리면 유튜브 떡상한다 그래가지고 고양이 영상 그 6냥이를 데려가는 동안 힘들게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고양이는 압수입니다 여러분. 네, 고양이 압수. 이제 그러면은 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랑 같이 좀 더 관심이 있을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뭐 저도 밀덕이고 남자라면 좋아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그러면은 밀덕적인 거, 이런 밀리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관심이 있으신지, 뭐 그런 영상도 좀 보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 채널 썬더볼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재밌는 거리들,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리고 서킷 차량 레이싱 기대되신다면 채널 썬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